여러분들과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디자인은 옛날에는 조금 고급 언어, 전문가들이 쓰는 언어, 쉽게 얘기해서 미대 출신자들만 쓰는 언어였지만 지금은 흔하게 너도 쓰고 나도 쓰는 용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신형 자동차가 지나가면 저 디자인 어떻네? 저 디자인 잘 빠졌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새로 출시되며 이 디자인 어떻대? 이 디자인은 어디가 좋은 것 같아? 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디자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디자인이 뭐야? 한번 정의 내려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형? 예쁜 거? 아니면 잘 대답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친근하게 접해서 디자인이라는 말은 쉽게 쓰지만 잘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디자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개념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좋은 디자인의 조건이 있겠죠? 좋은 디자인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부합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클래스룸에 영상을 보고 나서 퀴즈를 풀 수 있도록 제가 퀴즈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신 다음에 클래스룸에 들어가셔서 퀴즈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고 학습한 걸 한 번 더 정리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디자인의 개념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디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제 디자인은 뭐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굿 디자인의 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 디자인이라도 다 똑같이 좋은 디자인은 아닐 거예요. 디자인 중에서도 좋은 디자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과연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해 볼게요. 디자인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 내려 볼게요. 디자인이란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조용 요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우리 생활 환경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자인이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디자인이라는 말의 어원은 계획하다, 표시하다 라는 뜻의 라틴어인 데시그라네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를 했다고 해요. 사실 이 라틴어의 그 성조가 이게 맞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사물을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디자인을 생각하면 미적 요소나 아름다움, 이러한 미술적인 용어, 느낌을 좀 더 많이 떠올리곤 해요. 하지만 어원에서 보는 것처럼 계획하고 표시하고 정리하고 질서라는 단어처럼 약간은 이성적이고 체계적이고 기획하는 느낌이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헤어 디자인, 패션 디자인, 그리고 실내 디자인 같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죠. 이런 디자인의 의미는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며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나 설계를 포함한 모든 조형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우리 삶에 생각보다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탐구하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요. 즉, 불필요한 물건을 만들면 아무도 사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가? 그걸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의사소통을 통해 서비스와 환경 등을 개발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의사소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관찰하고 또 듣고 그 문제를
우리가 개선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활동을 우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에어팟 프로는 우선 무선 이어폰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다 줄 있는 이어폰 썼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실수로 툭 치면 이어폰이 빠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활동 있는 조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나도 모르게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 영역도 넓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무선 이어폰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바탕으로, 그런 목적을 바탕으로 제작이 됐겠죠. 그리고 에어팟 프로 이전에 에어팟 2, 1은 이렇게 귀에 꽂았을 때 딱딱한 부분이 바로 귀에 닿아서 아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2 나왔을 때 아요, 귀 구멍에 너무 커서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에어팟 프로에는 고무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무로 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귀에 낄 수 있도록 해서 불편함을 개선했죠. 그리고 간편한 원격 조정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냥 터치 한 번 하면 잠깐 멈추고, 2번 하면 다음 곡이 재생되고,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다가 전화를 오면 꾹 잡으면 전화로 연결이 되고, 이러한 핸드폰을 보지 않아도 그냥 에어팟 프로만 터치만 해도 내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손쉽게 이제 에어팟으로 통화도 하고 음악도 듣게 되었어요. 이러한 현대인들의 일상의 불편함을 듣고 해결해서 이어폰이 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이게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자인은 어떻게 제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다양한 상품들의 장단점을 수집하고 기존에 있던 제품의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썸네일 스케치를 할 거예요. 썸네일 스케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끄적끄적거리면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서로 상대방이 소통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린 것을 썸네일 스케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추려지고 이제 이런 디자인으로 구체화해볼까 하면 시안 작업을 하는데요. 요즘은 컴퓨터 모델링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2D가 아니라 3D로 형상화해서 미리 볼 수 있도록 시안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시안 중에 제일 좋은 디자인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정된 디자인을 제작한 다음에 완성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디자인 제작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은 탄생하는 거예요. 이로써 디자인의 개념과 의의를 한번 우리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굿 디자인이 과연 무엇인가? 1번 디자인과 굿 디자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디자인은 총 5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5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이게 굿 디자인입니다, 아닙니다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함목적성, 두 번째는 독창성, 세 번째는 신미성, 네 번째는 경제성, 마지막으로 질서성은 1, 2, 3, 4가 잘 균형감 있게 조합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함목적성이란 말 그대로 목적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목적성이란 디자인의 최종 결과가 초기에 의도한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말하며 목적을 이루는데 적합한 수단을 썼는지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목적성이 잘 이루어진 예시 작품, 예시 디자인 제품을 하나 보여줄게요. 제가 전선 코드와 관련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코드를 뺄 때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잘 안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전선이 망가지는 경우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친구들과 또 노약자분들은 코드를 뽑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보이시면 동그란 부분에 손가락을 껴서 잡아당기면 힘이 그냥 코드를 잡는 것보다 강하게 돼서 잘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힘을 강하게 준다고 해서 전선 부분이 망가지지도 않을 거고요. 예시로 보여드린 디자인 제품처럼 디자인을 할 때 목적에 적합한 재료나 아니면 적절한 가공 방법 아니면 디자인 구조를 제대로 표현을 해내야겠죠. 그리고 디자인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명확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독창성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상상력이 결합돼서 발현되는 것이 독창성인데, 이러한 독창성은 디자인에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독창성과 관련된 예시로 이 우산을 가져왔는데, 이 우산을 은근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빗물이 겉면에 맞으면 이제 안쪽으로 겉면을 넣어서 사람들이 밖에서 실내로 들어왔을 때 우산 근처에서 비로 인해서 젖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어려움을 동창적인 아이디어로 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세 번째는 신미성입니다. 신미성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추구해야 될 것은 많은 소비자가 공감하는 공통적인 미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미적인 감각 요소를 넣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디자인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떠한 미의식을 추구하는지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해서 적절한 미적 가치를 상품에 이제 부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면 엄청 유명한 와인 오프너인데 아세요? 안나지라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디자이너인데 알렉산드로 맨디니가 만든 디자인 제품이에요. 사실 내가 미대를 갈 거야, 디자인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알렉산드로 맨디니라는 디자이너는 꼭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안나지잖아요. 실제로 이 디자이너 여자친구 이름이 안나래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위해 선물하기 위해 만들었던 오프너인데요. 보면 사람 모양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와인을 오픈할 때 이제 팔 부분이 만세를 했다가 내렸다가 만세를 했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귀여운 포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존에는 그냥 쇳덩어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사람들이 보기에 기분 좋게 하는 이제 심미적인 요소를 반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은 이 와인 오퍼너가 정말 비싼 가격에 잘 팔리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 디자인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잘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막 동동주 막 이런 거 마실 때니까 와인이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와인 오프너 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과거에서는 와인 오프너가 그 기능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미적인 것은 시대성, 국제성, 민족성, 사회성, 개성 등이 복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해당 제품들을 보면 이거 언제 유행했던 거잖아, 언제 이게 발달됐던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특정 사회의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보면 해당 사회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죠. 네 번째로 경제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싶어 해요. 디자인 역시 이 원칙이 반영되는데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자원과 노력이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디자인을 보시면 이게 뭐지?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밑에 그네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그네를 탈 수 있고요. 위에 부분은 이제 태양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네를 타고 놀지만 밤에는 그 지금까지 받았던 태양열을 바탕으로
빛을 쏴줘서 밤에도 어둡지 않게 그네를 탈 수 있는 디자인 제품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밤에 전등을 쏘려면 코드를 꽂아야 되고 그러면 전력이 낭비되겠죠. 하지만 위에 태양열 판을 깔아서 낮 동안에 태양열을 충전하고 밤에 활용하는 형식으로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처럼 경제성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가격이 높다를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을 어떻게 쓸 건지 그러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정을 계획해서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서성에 대해 보면요. 앞서 얘기한 4가지 조건이 조화를 잘 이루는가, 즉 합리적인 부분, 한목적성이랑 경제성, 그리고 비합리적인 부분인 신미성과 독창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요, 이러한 우수 디자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굿 디자인, GD라는 마크를 만들어서요, 이제 부여하고 있어요. 좋은 디자인 상품에. 그래서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매년 우수 디자인 상품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이러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매년 사람들이 자신의 디자인을 제출해서 심사한 다음에 GD, 굿 디자인 마크를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증하는 거죠. 좋은 디자인 제품이다 라는 걸. 그리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라고 해서 성인 부분과 그리고 청소년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제 자신의 디자인을 평가받고 싶으면 이제 제출하시면 돼요. 올해 한번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를 한번 공모해 볼까 했는데 아쉽게도 계약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거는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냥 네이버에 쳐서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작년까지 이제 당선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 디자인 제품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래가 제출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런 제품도 있구나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여기 온라인 접수랑 순서대로 놨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5월 1일 다음 주 금요일부터 제출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그려왔던 것들 한번 제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굿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한목적성, 독창성, 신미성, 경제성이 조화롭게 질서를 이루는 제품이 굿 디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의도치도 않게 제품을 쓰다 보면 혹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사고가 당할 일도 있고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범위일 수도 있지만 다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됐어요. 이게 그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학교 앞에도 이제 상현역 앞에 옐로 카펫 있는데 보신 적 있어요?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고 써 있는데요. 횡단보도 앞에 이제 노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한 디자인이에요. 이러한 옐로 카펫은 이제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전에 대기할 때 우리 아동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을 따로 분리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나는 확률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횡단보도에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대기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노란색 안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더 잘 보여서 시각적으로 이제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 운전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교통사고의 예방 효과까지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목적성, 독창성, 신미성, 경제성, 질서성 5가지 굿 디자인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봤고요. 현대에는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굿 디자인이 어떤 건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그냥 와 이거 디자인이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 이거 디자인의 한목적석에 적합한데 혹은 디자인의 신미성 부분에서 아주 미적 요소가 괜찮아 아니면 독창성이 다른 디자인보다 뛰어나잖아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디자인의 개념과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디자인의 개념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디자인은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조형 요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우리 생활 환경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 활동이다 라고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아닌 제품을 찾아보세요 하면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디자인은 우리의 삶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자인에 대해 탐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굿 디자인의 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많은 디자인 제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좋은 디자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5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한목적성, 도착성, 신미성, 경제성, 질서성. 그래서 이 5가지를 바탕으로 이 디자인은 좋은 디자인입니다 라고 굿 디자인 마크가 부여되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안정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안정성과 관련된 디자인도 만들기 시작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디자인이 뭐야? 라고 물으면 아름다운가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테지만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디자인 제품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굿 디자인 제품들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디자인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어떤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거에 해당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제가 제시한 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는 단순한 퀴즈예요. 그리고 객관식으로 준비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한번 퀴즈 풀러 클래스룸으로 가겠습니다. 안녕!